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31% 하락했고 나스닥은 2%로 하락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반등하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열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흐름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관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요 근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자동차 관세를 25% 그러니까 수입차에 대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25%를 강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 관세가 그 관세 전쟁의 어떤 전선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5.6%, GM도 3.1%가 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를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자동차도 역시 관세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는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고 경쟁력 높여놓고 자기네 거 팔 때는 관세 없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결국 보복 관세 가능성이 시장에서 생각하게 됐고 그게 이제 테슬라 5.6%, GM도 3.1% 빠집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 판매가 좀 저조해졌다 그런 얘기도 있죠.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자동차 가격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그만큼 손해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현대차가 31조 투자할 때 너네는 관세가 없어. 현대차는 관세가 없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25% 매기는 건 딱 그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자동차는 관세를 안 매게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 세계 산업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다 망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전 세계 부를 다 가져가서 전 세계를 경제를 꽉 찌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죠. 이게 아직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에 수출 안 하고 딴 나라 수출하면 됩니다. 미국 거 다 안 사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결국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펴도 불매운동으로 미국 차를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네가 일단 체결을 해가지고 관세 25% 매겨서 들어오게 했을 때 안 팔리는 자기네 거 많이 팔 거라 생각하겠지만 딴 데 관세 없이 가도 딴 나라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 확률도 없습니다. 그 불매운동을 안 일어나면 그 이상한 거죠. 왜냐 그 나라가 다 경제가 무너지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관세가 자동차, 철강 알리면서 자동차로 가면서 시장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7%, 브로드컴 4.8% 빠졌습니다. 그럼 기술주들은 거의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나스닥이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5.7% 하락이 다우를 좀 뺐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바클레이스에서는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제시하는데 상향이 아닌 하향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6,600 목표치가 6,600이었는데 5,900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710이거든요. 한 200포인트 위로 낮춘 겁니다. 그럼 굉장히 그 10% 정도 낮췄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 그 지표들 보면은 지표가 약간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요 근래 계속 나오거든요. 이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68%에서 81%로 올랐습니다. 81%. 그리고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49.6% 됐습니다. 결국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이 선택, 관세 선택이 일시적으로는 트럼프가 위너가 되는 느낌이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국 경제를 또 세계 경제를 골망하게 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어떻게 협상에서 잘 이겨낼 건가, 현대차처럼 아예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미국산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도 견제를 충분히 해야 된다. 나라가 못하면 국민이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동맹국으로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먹고 살긴 해줘야죠, 그죠? 예, 먹고 살긴 해주면서 해야지. 자기네가 다 뺏어가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안 깨지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4월 2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그냥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다우는 장중한 때 뭐 0.5% 하락했다가 0.6% 하락했다 0.5% 상승까지 했었지만 하락해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고요. 5에서 20 골드크로스 안탕스테에서 5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했다. 뭐 이렇게 정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은 5일선을 깨버렸어요. 골드가 났는데 빨리 깼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갭상승이 하나 있어서 뭐 갭을 메워주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석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자리는 지난번 고점 부분에서의 지지력을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이탈하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꼭 봐야 되죠. 우리나라 서학개미 테슬라에 많이 들어갔더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서 돈나무원인가요? 그것도 뭐 상당 기간 테슬라 투자하면서 한 19조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를 너무 믿었던 거죠. 특히 뭐 이번 앨런 머스크가 내각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을 키웠죠, 여기서는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치권 나와라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불매운동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트럼프가 불매운동은 불법이다 그런 발언까지 해서 주가를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뭐 완전히 깨지거나 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5.5% 빠졌지만 엔비디아도 일단 기술적으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엔비디아가 강해 보이기 차트상으로 강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테슬라보다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제가 보거든요. 일단 원달러가 그 국내 어제 본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요. 1466원에 끝났어요. 1466원. 그 원달러가 다음 주쯤에 1,500원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본장에서도 여기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끝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원달러 강하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과거 통계나 과거 경제학 논리로는 분명히 미쳐야 되는데 저 밑에서 올라서 주가는 오히려 저점에서 반등 시도하는 거 보면 이제 환율은 시장에서 뉴노멀로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드디어 재개가 되죠.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주의 적신호가 킨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매도가 있을 때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 차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외국인 공매도 차입이 1억 58만 2176주거든요. 근데 지금 3억 8,714만 주가 됐습니다.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매도가 나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왜? 주가를 누르는 악재지만 쇼크버린 걸로면 주가를 날리기도 합니다. 사실 공매도가 우리나라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나요?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내렸죠.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틴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전 세계가 다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공매도 있는 나라는 다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만 올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눌렀다 이런 해석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올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다시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의 중심이 되는지 이제 이 공매도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무차입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차입만 이제 개미들한테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시장에 또 화두가 된다. 어저께 코스피가 지금 싸움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밀릴 수밖에 없는 하락 출발할 수 있는데요. 요 근래 특징은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가 더 오르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강세도 약한 강세에 하락하면 우리가 올랐고 미국이 강세 우려는 못 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 봐야 됐고 특히 요 근래 외국인의 기관의 어떤 수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저께 요 이틀 동안 좀 안 좋았다가
외국은 그냥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일단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 윗끌리 만기죠. 그렇죠? 윗끌리 만기는 또 왕복 달리기라는 게 있어서 어저께 올라온 걸 또 뺄까라는 불안도 있지만 오히려 더 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옵션에서 콜 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